다음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은요. 이 잠시 뒤 한중 회담 김정숙도 팔짱 꼈다입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후 6시 발리에서 이 시진핑 중국 수석과 처음 만나는 정상회담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중 정상회담 지난 2019년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에 3년 만입니다. 네. 또 이 시진핑 주석이 조금 전 이 G20 사전 환담 때도 윤 대통령을 만나서 뭐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는 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사실 뭐 어떤 정상을 만나든 저희의 의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북핵 미사일 등 이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진 이 한중 정상회담에 네. 이 비상등이 켜진 내용도 앞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소식, 저희 네. 앞서 예고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물론 이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접촉이 이번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언론 통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등이 또 여러 차례 포착된 만큼 네. 이 각국 정상들의 이제 감염 우려도 이어서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코로나 확산 여부에 뭐 이번 좀 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을 순 있긴 합니다만 일단 G20 사전 환담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뭐 무리 없이 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순방 시작부터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사실 있죠. 이 MBC가 전용기의 탑승에 좀 배제가 됐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번에 윤 대통령 전용기에서 친분 있는 기자만 따로 불러서 만났다. 뭐 이게 또 논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MBC 취재진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이 네. 순방 전용기에서 배제된 조치와 관련해서 기자협회 그리고 언론 단체들이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전용기에서 배제된 곳이 있으면 윤 대통령이 더 가까이 하는 언론사가 있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네. 벌어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이 프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 이륙 1시간이 지나고 승무원들이 두 기자에게 전용기 앞쪽으로 이동하세요라고 하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네. 이 두 기자는요. CBS 그리고 채널A 기자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1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앞자리라고 하면 사실 윤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친분이 있는 기자만 윤 대통령이 따로 부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때 윤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자를 따로 불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전용기 내부는 계속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연속 선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일부 기자만 불렀다라는 건데 근데 뭐 전용기 앞칸으로 윤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불러서 갔다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사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수아 기자.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네, 일단 당장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대통령 관계자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네. 해당 기자들과 대통령이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고 네.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 예,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다만 평소 인연이 있어서 편한 대화를 나누었다. 뭔가 현안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사실 따로 불러서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대통령이 사적 대화를 한 게 취재의 영역인지 아닌지는 사실 논외로 일단 하고요. 이게 따로 불러서 전용기 안에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 적이 전에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었을 겁니다. 저도 뭐 2005년, 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따라서 청와대 출입도 해봤는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따로 만난다. 물론 사적 공간에서는 가능하겠죠. 네. 대통령이 뭐 사는 당신은 청와대니까 청와대 거주 공간으로 따로 불러서 그건 공개되지 않잖아요. 네. 타는 차에 따로 불러서 같이 이동한다. 다른 기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윤 대통령의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나 그다음에 이동 중에 이 두 기자만 불러서 따로 만났다 이거는 할 수는 있는 행동이지만 어느 장소에도 어떤 시점이었느냐에 따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결국은 행동이었다. 이 공사가 구분이 안 돼 버린 결과가 된 거죠. 특히 이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또는 옆에 참모들이 일체 브리핑을 하지 않고 바로 발리로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발리로 이동하는 공간에서 또 이동하기 전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발리로 이동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거, 그게 가장 더 필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에게 따로 설명했다는 거고, 기시다 총리 일본 기자들에게 13분 이상 따로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지. 친분이 있는 기자 둘 따로 불러가지고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건 어떤 명분, 어떤 내용으로도 해명이 되지 않을, 이건 적지 않은 후폭풍을 아마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전용기 배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에서 따로 불러서 사적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시기도 좀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같이 윤 대통령과 지금 순방에 나가서 배우자들 공식 일정이 아니라 좀 단독 행보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된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수아 기자. 네. 그런데 이 얘기 외에 또 다른 공식 일정도 빠졌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발리로 이동해서도 비공개 일정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인도네시아 발리 환경운동가의 자매를 면담한다던가 아니면 네. 인도네시아 발리 한국 학교도 방문했다는 소식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한인교회가 2000년 설립한 곳입니다. 2003년에 권양숙 여사가 또 다녀간 곳이기도 해서 더 일정에 주목이 가고 있습니다. 이 야당 반응을 좀 같이 더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짐작하시겠듯이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 외교적 결례다라는 설명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혹은 정상 부인들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방문한 모습을 각 나라가 다 송출하면 그 주최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나라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최 측에서 요청한 행사이니 가줘야죠. 별도 일정도 잡으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죠. 어쨌든 공식적인 회담에 갔으면 그 회담에서 요청하는 공식적인 일정들은 소화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외교상에서도. 이 외교부 조현동 차관 비판이 이어지자 앞선 일정들은 이제 권고사항이었다라고 이제 해명했습니다. 이 의무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만큼 이 해당 일정을 이제 참여하지 않은 것이 네.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라는 입장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야당의 비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판도 비판인데 비판하면서 한 얘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 여사를 비판하면서 쓴 이 표현이 또 논란이 됩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이 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병원 방문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푸놈펜에 선천성 심장질환 앓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당은 이 김 여사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역시 듣고 오시죠.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는 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장경태 의원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조속히 징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런 공개적 비판에 이어서 이 국민의힘은요, 당 차원에서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엔 강재묵 기자, 김정숙 여사 얘기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입니다. 네. 2018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 팔짱을 낀 김정숙 여사의 보도를 이제 인용한, 그러니까 캡처해 올린 건데요. 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모양새이죠. 이 사례를 몰랐으면은 무식한 것이고 알았으면 적반하장이다라는 그러니까 설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팔짱 낀 게 논란이 됐던 바로 그걸 지금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지목을 해서 이제 김정숙 여사 케이스는 왜 똑같은데 짚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팔짱 같은 경우 친분의 표시이자 예의의 표시인데 이 정치적 논쟁의 영역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입장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금 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뭐 잘했고 못했고 이런 논란을 떠나서 국민들이 어떤 지지부진한 공방에 좀 피로감을 느끼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평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절제하고 격조가 있어야 되는데 외교 결례도 하는데 외교 부인들 프로그램에 11명 중에서 5명 갔거든요. 네. 나머지 행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앙코르와트 프로그램에 있어요. 관광지 갔다고 할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심장병 환자 맞고 하는 게 오드리 헵번처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유경수 여사 우리가 다시 평가하는 게 소록도 한센 환자 고름 묻은 손 잡아준 거 지금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 좋게 해서 좀 계속 좀 기리고 칭찬해 줄 건 해야 되는데 저렇게 빈곤 포르노다. 저는 민주당의 저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고 좋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격조 있게 비판할 건 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한 거 하다못해 바이든 대통령 팔짱 낀 것까지 비판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